10월 1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년하고도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뉴스 브리핑은 그렇게 자극적인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흥미롭게 보도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보수, 진보, 좌우 이런 어떤 부분에 한쪽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칭찬받기보다는 이쪽 저쪽에서 솔직히 욕을 더 먹는 이런 형국이 되고, 열렬한 지지자들이나 또 회원들 확보, 더 나아가서 이 뉴스 브리핑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확보 이런 부분에 더욱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높이는 데도 좋지 않죠. 대한민국에는 정치를 해서 성공하든 언론을 해서 성공하든 돈을 번든지 뭘 하려고 하면 한쪽에 자빠져야 되는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공격을 하니, 뭐 의도적으로 양쪽 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잘하기만 하고 한쪽이 못하기만 하면 우리도 한쪽에 붙어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한쪽도 없으니 양쪽 다 팰 수밖에 없습니다. 뭐 뉴스 브리핑 돈 벌라고 뉴스 브리핑 무슨 뭐 끌고 모아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습니다. 회원 5,000명 되면 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5,000명이 언제 갈지 까마득합니다. 아직도 700명을 향해서도 빌빌 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 좀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하니까 황장수 빨리 미국 대선이 끝나야지 저 이야기 끝나지 맨날 다른 뉴스는 안 하고 그것만 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국내에 이 개싸움을 중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선의 이면에 가려진 미국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번져갈 어떤 문제, 왜 지금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정치와 언론이 어떻게 대중들을 왜곡시키고 기만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이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무슨 트럼프한테 꽂힌 사람으로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국 분들 정신 좀 차리라고 미국 대선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웃기게 보이죠? 한국은 미국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트럼프 현상이나 샌더스 현상을 일으키는 미국의 국민들 대중이 한국 국민들보다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솔직히 한국 국민들요, 자기들 전부 정치에 대해서 박사라고 떠들어대도요, 제가 볼 때 전부 멍텅구리입니다. 한국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판을 흔들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국에는 과연 돈 있고 잘난 사람이 트럼프처럼 또라이 짓을 할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이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 방송은 지극히 제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일 수 있습니다. 왜 제 방송에, 일반 방송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산술적 공정함이나 표현적인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를 요구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요구를 한다면 이 방송을 안 합니다. 왜? 저는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에 또 다른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정 안되면 회원이 5,000명 넘으면 저라도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인데요. 핀트가 안 맞는 분들이 가끔 들어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가서 종편이나 열심히 보고 공중파나 열심히 보십시오. 안 그러면 구미에 맞게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좌우에. 그런 데들 가서 보십시오. 저는 이 세상을 한번 뒤집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에 꽂히는 것이 당연하지. 제가 힐러리하고 트럼프 사이에 서서 공정하게 미국 대선 중계를 하면 들 공중파나 다른 일반 언론들에 비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걸 하고 앉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유는요, 트럼프를 편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져서 한장수가 틀렸다? 제가 사과 한마디 할게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한국의 트럼프가 되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목적을 띄고 만들어서 하는 방송을 왜 착각을 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특별 편성으로 변희재 안보를 쏟아라는 제목 하에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및 북한에 물어보고 정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긴급 토론한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로는요, 이 트럼프와 힐러리 미국의 이 개판 대선을 또 열심히 중계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100대 언론 매체 중에서 힐러리를 지지하는 게 43개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힐러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미국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이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거의 막장 또라이로 보일 겁니다. 자, 근데 미국의 언론들이 죄다 힐러리한테 붙어 먹는데 힐러리가 그만한, 한마디로 존경과 지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썩어 빠진 미국의 언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이요, 매체별로 대선 후보 지지 동향을 집계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도 시카고 트리뷴과 디트로이트 뉴스, 리치몬드 타임스, 디스패치 등 세계 매체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즈, 그 다음에 보스턴 글로버 등도 다 힐러리한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번 선거는 사기꾼 힐러리를 미는 부정직하고 왜곡된 언론에 의해 완전히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 선거에서 지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일부 지지자들이, 또 힐러리는 총살돼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투표소에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힐러리를 단순시키기 위해 근거도 없는 주장, 노골적인 거짓말들이 조작되고 있다. 자,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정말로 그 검증이 확인될 때까지 이 대선 중요한 시점에 무분별하게 여자들의 주장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때문에 선거가 망쳐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의 측근이죠. 검사로 일하던 시절 시카고에서 720명의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던 적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트럼프가 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기정사실화한 채 사실상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스콘신주 미러키 보안관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은요, 트위터에 무기를 든 성남 군중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쇠사랑과 횃불을 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한 열성 지지자는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공화당의 지금 폴 라이언이라는 미국 기득권의 똘마니 서열 1위는 아직도 선거 결과 승복을 이야기하고 펜스 부통령 후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번 선거는 지난 브렉시트의 재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3-4% 이상으로 이 잔류가 많을 거라 봤지만은 결국 한 4% 정도의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는 이 대중의 어떤 지지를, 대중의 열망을 왜곡하고 있는 언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은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거라는데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유권자의 41%가 광범위한 투표 부정으로 트럼프가 승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의 73%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번에 대선이 만약에 힐러리 승리로 돌아간다면 미국 국민들의 승복이 과거처럼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전에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통치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FBI에서 국무부가 FBI의 힐러리 사건을 잘 해결해주면 우리가 FBI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FBI의 벵가지 사태, 제가 저는 몇 번 이야기했죠. 힐러리 국무장관 때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가 죽은 문제요. 벵가지 사태에 관련한 힐러리의 일부 이메일을 기밀로 분류하지 않으면 FBI 국외 파견 지역을 늘려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국방정보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 이 트럼프 캠프의 이 외교안보 책임자는 FBI 수사문서는 고위층 내부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힐러리 FBI 법무부 국무부가 결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BI의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국무부의 패트릭 케네디 국무부 차관이 수사 관련 인사를 접촉해서 2012년 벵가지 영사관 테러 사건 관련해서 이메일 보안 등급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FBI 고위 관계자 한 명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메일 수사반에 포함된 대다수 요원들이 힐러리가 기소됐어야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랬는데요. 빌 클린턴이 애리조나 공항에서 법무부 장관을 만난 것, 오바마가 죽자고 힐러리를 편들고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 얼마나 웃기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미국 언론들이 어산지가 골드만사스 강연을 포함한 주요한 내용들을 다 폭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는 이런 어산지의 폭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고 미국 언론은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산지가 숨어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은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이 언론들의 이 웃기는 행태들이 보도가 하나씩 되고 있는데, 이 뉴욕 타임스의 정치부 기자는 자신의 기사 작성에 있어서의 이 편집권을 힐러리 캠프 공보관한테 넘겨준 내용들이 나왔고요. 또 CNN의 이 앵커이자 CNN 출신 앵커이자 민주당 위원회의 임시의장인 도나 브라질은 CNN 타운홀 미팅에 앞서 질문 내용을 힐러리 캠프한테 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공화당 경선 때 트럼프에는 당신은 만화에 나오는 악당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CNBC의 워싱턴 특파원은 힐러리 캠프에게는 조언자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언론 스스로가요, 완전히 관찰자 그 다음에 비판자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힐러리 캠프가 미국에 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외면을 하고 있고요. 힐러리가 골드만삭스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별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그걸 받아서 국내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강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즉 성공한 부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 강연에서는 금융개혁은 업계가 스스로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브라질 은행업계가 주최한 행사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힐러리는 실제 유세장에서는 미국의 월가를 비롯한 금융업계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도둑놈들이라고요. 자, 힐러리가 이 샌더스를 죽이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샌더스의 과거에 동성결혼 총기와 관련된 발언들을 찾아서 공격해라는 부분도 이메일에서 폭로됐는데 이 또한 무마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힐러리 측근들이 힐러리에 대해서 사과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메일이 저렇게 터져도 그걸 갖다가 뒤에서 짜웅을 해서 무마시키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요, 이 힐러리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힐러리를 비판한 내용이 힐러리 캠프 관계자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 힐러리는 미국의 소시민들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트럼프가 했다 하면 트럼프의 막말이라고 얻어맞으면서 선거가 일찌감치 끝났을 겁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에서 언론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나쁜 것은 그냥 나쁘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나빠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처먹기 위해서 나빠지든 언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에 힐러리가 편해서 나빠지든 이유가 있지요. 오늘날 한국에서 문재인 문제와 최순실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들 또한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전부 편을 서서 그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경제적인 이 지금 고충들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정경련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미르재단과 K스포츠 문제를 돈을 낸 정경련, 그리고 그 정경련의 이성철이라는 상금 부회장, 이런 사람들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 정권들이 좌우 보수 진보를 표방했지만 어떻게 한국의 돈 많은 재벌들과 붙어먹었는가 하는 걸 보도한 언론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 지금 문재인 캠프 앞으로 싱크탱크에 책임을 맡게 될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노무현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노무현은 입으로 이 한국에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 약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노무현의 정책의 결과 한국의 최상류층들이 수혜를 받았다. 왜 그랬냐?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더 나아가서 중국의 저임금에 의한 생산품에 수입하는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노무현 시대 때 이 최상류층들이 특권적인 수혜를 받고 민생은 어려워졌다고, 그것이 노무현의 역설이라고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좌우 어느 언론도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방향을 움직이는 데가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딸의 말을 누가 사주고요, 성마장을 누가 구해주고요, 지금 저런 호화 유학을 누가 뒷바라지 해주는지, 이대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권력에 의한 것인지 기업들의 이데화의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인지, 왜 미르와 K스포츠에 재벌들이 저렇게 돈을 내고 창조경제가 뭐고 문화융성이 뭔지 정말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본질은 아니고 비본질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기억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최순실이 딸이 무슨 학점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어서요 정말로 본질이 있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